피라미드 베이스드 마스크 센텐스 프리트레이닝 for 멀티 도큐멘트 서머라이제이션입니다. ACL 2022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들어가기 앞서서 논문 제목에 따라서 배경 지식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라미드 이밸루에이션 메소드는 요약문을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여기서는 서머라이제이션 컨텐트 유닛이라는 일종의 개체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에 보이시는 것처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적은 이게 4개의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 안에서 SCU가 지금 밑줄 쳐져 있는 게 SCU인데, 이 SCU를 사람이 찾아서 음, 다른 이제 요약문 안에 이 SCU가 몇 개가 포함이 돼 SCU가 몇 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 SCU의 중요도를 판별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서가 4개이기 때문에 웨이트가 4개가 최대가 돼서 이 가장 높은 SCU를 우선으로 해서 이 SCU가 요약문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따라서 요약문의 성능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아시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 중에 이제 바트나 GPT 같은 문장 내 토큰을 마스크 토큰으로 치환해서 모델이 해당 토큰을 예측을 하도록 학습을 한 모델인데, 여기는 이제 바트에서 사용하는 마스킹 전략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80%는 랜덤으로 토큰을 정해서 마스크를 하고, 10%는 아예 다른 토큰으로 치환을 하고, 나머지 10%는 그대로 두는 전략을 사용해서 마스킹 학습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멀티 다큐멘트 서머라이제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싱글 다큐멘트는 주제와 문서가 1대1의 레이티오로 되어서 인풋으로 들어오는 저희가 잘 아는 요약문 방법의 형태이고요. 멀티 다큐멘트는 주제가 하나이고 그 주제에 대한 여러 요약문이 인풋으로 들어와서 그 요약문의 집합을 하나의 요약문으로 그 문서의 집합을 하나의 요약문으로 만드는 게 멀티 다큐멘트 서머라이제이션입니다. 마지막 루지는 요약문의 성능을 평가하는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고, 루지 N은 참조 요약문과 모델이 생성한 요약문 사이에 중복되는 N그램을 사용을 하고요. 루지 L은 모델이 생성한 요약문에서 참조 요약문과 겹치는 가장 긴 시퀀스를 사용해서 성능을 판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로는 정답 요약문은 나는 어제 새 노트북을 샀다이고, 모델이 제시한 요약문은 나는 노트북을 샀다였으면은 루지 1은 5개, 그러니까 정답에서는 5개의 토큰이 있고, 거기서 이제 모델이 산출해낸 요약문에서 정답 요약문에 포함되는 토큰이 3개이기 때문에 루지 1의 스코어는 5분의 3이 됩니다. 그리고 루지 L은 나는 노트북을 샀다, 모델이 생성한 요약문에서 가장 긴 시퀀스는 나는 노트북을 샀다인데, 이것이 이제 실제 매트릭을 산출을 할 때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어제 새는 무시하게 되고, 따라서 여기서도 루지 1과 마찬가지로 5분의 3이 루지 L 스코어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인트로덕션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멀티 다큐멘트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는 크게 2가지로 현재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하나는 그래프 베이스드와 하이라키컬 같이 여러 요약 문서들 사이의 정보를 구조화해서 그 정보들의 중요도를 판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 바트와 T5 같이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요약문을 생성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됐을 때 이런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나 아니면은 아키텍처를 필요로 하게 되고, 두 번째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은 보통 앞서 말씀드렸던 싱글 다큐멘트 태스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모델의 인코더밖에 없어서 후에 이제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다시 다른 디코더를 붙여줘야 되는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멀티 다큐멘트 서머라이제이션을 위해서 마스크드 센텐스 프리트레이닝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새로운 아키텍처의 필요성을 줄이고, 그리고 라벨되지 않은 데이터로 사전 학습을 함을 통해서 이런 그 자원의 소모를 줄이는 이런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하는 모델은 다음과 같은데요. 문서 인풋으로 들어오는 문서들을 하나 콘캣해서 하나의 긴 시퀀스로 먼저 인풋으로 삼습니다. 후에 이제 문서 사이에 독셉이라는 특수 토큰을 집어넣고 그 토큰에 글로벌 어텐션을 부여해서 모델이 문서 간의 정보를 더 잘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본 모델로는 롱포머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사용했는데, 이는 문서를 콘캐타해서 긴 시퀀스를 만들었을 때 다른 바트나 T5 같은 모델은 이러한 긴 시퀀스가 들어갔을 때 어텐션이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러니까 긴 시퀀스에 가장 적합한 LED 모델을 백본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갭 센텐스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센텐스를 마스킹하는 방법인데요. 이 선택된 센텐스는 센트 마스크라는 토큰으로 치환이 되고, 이 선택된 문장들이 수도 서머리가 돼서 정답 서머리로 여겨지게 돼서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어, 이러한 문장들을 선택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랜덤은 말 그대로 무작위로 문장을 선택하는 방법이고, 리드는 첫 M개의 문장을 선택하고, 프린스플은 그러니까 문서 내 문장과 그 이외의 다른 문장 간의 로지 스코어를 계산해서 가장 높은 로지 스코어를 가진 문장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시되었던 프린시플 방법을 그대로 표하게 사용하게 되면 여기 예시처럼 도큐멘트 2의 빨간색 문장과 도큐멘트 3의 빨간 문장이 서로 거의 동일한 문장이기 때문에 모델은 이런 문장을 선택을 해서 마스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논문에서는 엔티티 피라미드 마스킹이라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서 내에 엔티티를 추출을 하고 해당 엔티티의 빈도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피라미드 형태의 빈도수 순으로 피라미드 형태를 구성을 한 다음에 가장 높은 빈도수를 가진 엔티티부터 그 문서 내에 이 해당 엔티티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캔디데이트 셋에 넣어서 그 문장 그 문 그 그 문장들 중에 가장 높은 앞서 말씀드렸던 프린시플 방법을 사용해서 가장 높은 로지 스코어를 가진 문장을 마스킹할 문장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 이러한 방법으로 문장을 선택한 게 여기 이제 그 파란 글씨로 된 문장들인데요.
이 파란 글씨 콜로라도라고 하는 엔티티가 가장 많이 빈도수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 이 해당 문장이 0.187로 가장 높은 루지 스코어를 가지고 있어서 해당 문장을 마스킹할 문장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입니다. 논문에서는 5가지의 어떤 기대, 기대 효과를 보였는데, 기대를 보였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제로와 퓨샷 세팅에서 모델이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두 번째는 풀리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그리고 3번과 4번은 모델이 새로 제시한 독셉 토큰과 프리트레이닝, 그리고 마스킹 전략이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실제 사람이 평가했을 때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평가 환경은 LED 모델을 사용하였고,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는 뉴스헤드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 해당 데이터셋은 정답 요약문이 없기 때문에 논문이 제시한 라벨이 없는 프리트레이닝 방법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교 모델로는 페가수스, 바트, LED 모델 3가지를 사용하였고, 평가 매트릭은 로지 스코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제로샷의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6개의 그 평가 데이터셋 중에 하나를 제외한 5가지 셋에서 모두 더 기존 모델보다 비교 모델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였고, 논문에서는 모델이 긴 시퀀스의 인풋 데이터를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요약문의 강점을 보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여기 기존 모델보다 낮은 성능을 보였던 WCEP는 옆에 있는 게 이제 아웃풋의 길이인데, 이를 보아서 어, 인풋 인풋의 시퀀스도 작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다른 모델보다 낮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제로샷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프리트레인드 바로 모델을 인풋을 바로? 네, 바로 학습 없이 바로 넣어서 그 요약문을 산출한 결과입니다. 근데 제한하는 방법이 어떤 이유 때문에 좋아져요? 학습도 안 했는데? 그- 그게 그 앞서 말씀드린 마스킹 전략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마스킹 전략으로 학습을 제로샷이라는 건 그 방식대로 또 아예 안 했다는 거 아닌가요? 아, 여기서 그 방법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하였습니다. 뉴스헤드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을 안 했다는 거죠? 어, 제로샷이? 아, 네, 제로샷은 파인튜닝 안 하고 바로 인풋을 파인튜닝 없이 한 결과입니다. 이건. 네,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퓨샷 결과입니다. 어, 퓨샷은 5번의 실험 결과를 평균을 내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5번의 실험 결과를 평균한 결과이고요. 10개 이상 10개와 100개의 샘플을 파인튜닝 했을 때의 결과인데, 10개를 학습부터 모든 데이터셋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fully supervised learning인데, 각 데이터셋의 그 소타 모델이 달라서 4개의 결과를 나눠서 보여드렸고요. 이 중에 멀티 엑스 사이언스 빼고는 모두 더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멀티 엑스 사이언스는 그 논문이나 뭐 어떤 글에 인용된 문서들의 요약으로 이루어져서 문서 간의 연관성이 작고 중복되는 정보가 작아서 프리메라가 학습한 뉴스헤드 코퍼스보다 중복되는 정보가 작아서 낮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퀘스천 3, 4는 거의 유사한 질문이어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인프스트럭처는 독색 토큰과 그 독색 토큰에 부여한 글로벌 어텐션의 효과, 그리고 모델의 프리트레이닝의 효과를 보고요. 센텐스 마스킹 스트레지는 동일한 조건에서의 페가수스 마스킹, 그리고 논문이 제시하는 엔티티 피라미드 마스킹 두 가지를 제로와 퓨샷에서 성능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기존 LED 백번 모델만 사용한 모델, 그리고 LED와 녹색 토큰만 사용한 모델, 그리고 세 가지 모두 다 사용한 모델을 비교를 하였을 때 세 가지 모두 다 제로샷 그리고 퓨샷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였고, 센텐스 마스킹 스트레치도 모든 실험 결과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이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휴먼 이블레이션이고요. 데이터셋으로는 DUC 2007과 TAC 2008 데이터셋을 큐샷 세팅으로 평가를 하였고, DUC 2007이 TAC 2008보다 더 긴 인풋과 아웃풋 시퀀스 랭스를 가지고 평가 방법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피라미드 이블레이션 메소드와 여기 그 링크로 달아놓은 DUC 2007에서 제시한 어떤 휴먼 평가 방법을 따라서 플루언시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3명의 전문가를 고용을 하였고, 피라미드 휴먼 이블루에이션은 SCU가 해당 요약문 안에 SCU가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SR과 이 SR을 가지고 정답 요약문 안에 해당 SR을 나눈 것을 리콜, 그리고 모델이 생성한 요약문을 SR로 나눈 것을 프리시전으로 하여서 F1 스코어를 산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루언시는 평가 지표에 따라서 1에서 5의 점수를 매기게 되고, 왼쪽이 피라미드 이밸류에이션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DUC 2007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다른 모델들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였고, TAC 2008에서는 SR에서는 더 낮은 성능을 보였는데, 그 F 스코어를 산출을 했을 때는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플루언시에서는 모든 데이터셋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엔티티 피라미드 마스킹 설명하는 15페이지 가볼까요? 요거 한번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그 문서 안에서 엔티티를 추출을 하면 스페이시를 사용했다고 여기서는 언급이 되는데요. 엔티티가 센텐스예요? 아닙니다. 그 개체명 같은 겁니다. 지명이나 여기 앞에 예시가 있는데, 이 밑에 가장 밑에 있는 것이 이제 그 1번에서 엔티티 추출로 뽑아진 엔티티들인데, 이런 식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저기서 뭐 센텐스는 구분을 따로 안 하네요. 다큐먼트와 엔티티 사이에 센텐스가 있을 것 같은데. 다큐멘트 엔티티 사이의 센텐스요. 예, 그러니까 다큐먼트 안에, 그러니까 다큐먼트가 센텐스들로 이루어지고 네. 센텐스에 그 안에 엔티티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뒤에 네. 피라미드 구조에서 그 엔티티를 추출할 때 센텐스 정보는 따로 남기지 않네요. 네, 그냥 해당 엔티티만 먼저 추출을 하게 됩니다. 센텐스와는 무관하게. 네. 예. 먼저 추출을 하고, 예. 그 추출한 엔티티가 해당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그 빈도수를 통해서 그 피라미드 같은 구조를 먼저 구성을 하고, 네. 가장 높은 빈도수를 가진 엔티티부터
여기서는 콜로라도가 되겠죠. 콜로라도를 가진 문장을 먼저 그 우선 셋으로, 그러니까 우선 캔디데이트로, 그러니까 마스킹할 캔디데이트로 먼저 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둘, 한 5개의 문장이 있는데 이 5개 문장들을 이 프린스플 방법으로 루지 스코어를 산출을 해서 여기서는 가장 높은 루지 스코어가 0.187을 가진 요 다큐멘트 2의 콜로라도 문장이기 때문에 이 해당 문장을 마스킹할 문장으로 선택을 하고 그게 무슨 그, 의미예요? 0.187이라는 게 의미가? 이 프린스플 방법을 통해 산출한 루지 스코어 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과 이 다른 문장들 간의 루지 스코어를 계산을 한 합이 0.187이 됩니다. 그게 높다는 거는 그 서머라이즈드 결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인가요? 네. 네. 그래서 그 문장을 선택을 하고 음. 그 문장을 수도 서머리로 삼아서 그 모델이 이제 이것을 정답이라고 여기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음. 라벨이 없는 데이터에서도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여기서 피라미드를 이렇게 만들고 피라미드에서 프리퀀시가 높은 순서대로 루트에서부터 마스킹할 센텐스를 선정하는데 동일한 프리퀀시를 가진 센텐스들에 대해서는 루지 스코어가 제일 높은 센텐스 순서대로.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엔티티 1을 포함하는 센텐스들이 먼저 마스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도 네, 루지 그들 스코어 중에서 순서대로 네, 로지 스코어가 제일 높은 한 개의 문장만 선택이 됩니다. 한 개의 문장만. 네. 그러니까 저희 이 멀티 다큐멘트 서머라이제이션 이 다큐멘트가 3개가 있으면 이 3개를 하나의 요약문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음. 그 이 중에서도 가장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개체명이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온 개체명을 포함하는 문장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다른 문장들과 유사한 문장을 요약문으로 선택을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서머라이즈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엔티티에서는 하나의 문장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3개의 문장을 선택하겠다라고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엔티티 1, 2, 3를 그러니까 근데 세 왜 개가 이제 엔티티별로, 그러니까 엔티티 내에서 루지 스코어가 그러니까 그 다음 엔티티, 그러니까 이번 엔티티보다 더 높은 루지 스코어를 가진 애들이 있을 텐데 왜 이번 엔티티요? 엔티티별로는 하나만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 어떤 정보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네, 짧게만 언급돼 있었어요. 음, 그렇게 해서 프리퀀시 그 지금 엔티티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식으로 잘라요? 그거는 그냥 스페이시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다라고만 돼 있고 아마 거기에 엔티티 추출을 하는 어떤 함수가 있지 않았나라고만 생각이 듭니다. 따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센텐스 기반으로 이렇게 뭐 기본 아이디어는 알겠는데 센텐스 기반으로 이렇게 서머라이즈를 만들어내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센텐스 단위로 그러니까 마스킹해서 훈련하는 게 워드 단위로 하는 것보다 효과적인가요? 어, 아무래도 여기서는 긴 문장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큰을 하게 되면 그 그 문장 제대로 된 문장이 나오지 않을 이거는 제 생각.
근데 그러니까 이게 서머라이즈라는 게 사실은 서머라이즈를 한 게 아니라 키 센텐스를 추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근데 그냥 추출, 그러니까 결과물을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추출 요약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왜 어떤 요소 때문에 그렇게 되죠? 지금 마스킹을 한 거는 센텐스 자체를 마스킹한 건데 네네.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훈련을 했을 때 센텐스들 간의 관계를 고려한 summarized sentence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러닝 메커니즘에 의하면 그 마스킹된 센텐스를 훈련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예측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토큰을 했을 때도 네. 그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초반에 이 토큰을 마스킹 했을 때도 음. 여기서는 뭐 마이도그 헤어리를 마스킹 해놨는데, 꼭 실제로 이제 사용을 했을 때 헤어리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 앞뒤 문장 간을 고려를 해서 모델이 토큰을 그러니까 토큰을 예측을 하는 것처럼 이 센텐스도 비슷한 원리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그러니까 어떤 그러려면은 사실은 그 동일한 엔티티를 포함하는 문장 여러 개를 마스킹해서 그 유사한 문장들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엔티티별로는 센텐스를 하나만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엔티티별로 어떤 센텐스를 예측하는 어떤 특정 하나의 센텐스를 예측하는 이런 구조로 보이는데 그런 그 연관성 없는 센텐스들, 그러니까 엔티티가 서로 다르니까 예측한 네, 대상들이. 근데 걔네들을 그렇게 훈련했을 때 그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프리퀀시 기반으로 저렇게 한다는 거는 그 피라미드에서 상위에 나타난 엔티티들은 그 엔티티를 포함한 센텐스는 the summarize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센텐스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위에 있는 피라미드 상에서 상위에 있는 엔티티를 포함하는 모든 센텐스를 마스킹하는 경우에 비해서 지금 여기서 엔티티별로 하나의 센텐스만 고르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결과가 어떤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혹시 그런 실험은 있던가요? 아니요, 그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엔티티 이거는 네, 아닙니다. 이 센텐스 마스킹이라는 개념이 이 기본 개념은 여기 논문에서 제시한 게 아니라 다른 논문에서 제시를 해서 네. 그런 어떤 이런 센텐스 문장을 마스킹했을 때 효과 같은 거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네, 그 센텐스 마스킹 자체는 그런데 이 뒤에 지금 피라미드 구조는 이 논문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약간 미스매치가 나는 것 같은 지점이 이게 피라미드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상위에 있는 엔티티들, 그 지금 밑에 프리퀀시 1인 애들은 아예 마스킹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예, 예. 그 상위가 중요하다고 지금 지정을 해놓고 근데 마스킹 할 때는 관계없이 그냥 균등하게 하고 있거든요. 차등을 준 게 아니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엔티티별로 다 이제 마스킹을 하는 게 중요하더라도 적어도 차등을 줘서 마스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비슷한 내용들이
마스킹이 될 텐데 네. 여기서는 이 선택된 문장들이 수도 썸머리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어떤 너무 정보가 중복되어 있는 요약문이 되기 때문에 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 음. 네, 거기까지는 그런 것 같고, 그런데, 근데 이거를 이제 뭐,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뒤에서 그 피라미드 구조와 그 센텐스를 선정하는 방식이 네, 미스매치 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부분이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거는 같은데, 그럼 이를테면 이제 프리퀀시가 높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엔티티 1이면 얘를 이 세부 엔티티를 더 나누는 거죠. 프리퀀시가 높은 애들은. 그래서 세부 엔티티별로 다시 센텐스를 하나씩 골라서 마스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적어도 메커니즘이 들어가야 이 지금 피라미드 구조를 만든 의미가 있지 않나. 뭐 그런 건데. 네, 일단 논문의 뭐 아이디어는 잘 알겠고. 네, 다른 질문 있나요?